내 돈을 가족이 훔쳐도 죄가 아니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시나요?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형제가, 배우자가 여러분의 통장에서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2023년까지 이 나라에는 친족 상도리에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직계존속, 배우자, 동거친족 이런 관계라면 절도, 사기, 횡령을 저질러도 처벌을 면제받거나 고소가 없으면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가해자를 보호한 거죠. 그리고 2021년 한 연예인의 용기 있는 고소가 70년 된 이 제도를 무너뜨렸습니다. 바로 박수홍입니다. 오늘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범죄, 그리고 그것을 막지 못했던 법, 그 법을 바꾼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수홍. 1990년대부터 방송계에서 활동한 국민 MC죠. 개그맨으로 시작해서 예능 진행자, 배우까지 30년 넘게 쉼없이 일했습니다. 그는 항상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형과는 각별했죠. 형은 그의 매니저이자 사업 파트너였고 수십 년간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형이니까 믿어도 되지. 가족인데 뭐. 그런데 2021년 4월 충격적인 뉴스가 터집니다.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고소한 겁니다. 혐의는 횡령과 배임. 알고 보니 형은 박수홍이 번 돈을 수십 년간 관리하면서 그 돈으로 건물을 사고 명품을 사고 본인 자식 명의로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박수홍 본인 명의로는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금액이 얼마였을까요? 수십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액수는 여전히 법정에서 다투고 있지만 한 사람이 평생 일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전 그냥 믿었어요. 형이니까요.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믿었던 그 순간들이 결국 그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소 후 알게 된 더 충격적인 사실. 친족 간의 재산 범죄는 처벌이 면제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친족 상도례였죠. 친족 상도례. 친족 간의 도둑질은 관례적으로 봐준다는 뜻입니다. 이 제도는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있었습니다. 무려 70년 전이죠. 형법 328조 1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사이의 절도죄는 형을 면제한다. 그리고 2항. 그 외 친족 사이의 절도죄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절도만이 아닙니다.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무 취득, 재산과 관련된 거의 모든 범죄가 친족 간에는 이런 특례가 적용됐습니다.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까요? 당시 입법자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는 가족끼리 해결하는 게 맞다. 국가가 가정 내부까지 개입하는 건 과하다. 가족 관계가 깨지면 더 큰 사회 문제가 생긴다. 유교적 가족주의가 강했던 시대의 논리였죠. 하지만 2020년대 이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형태는 다양해졌고 경제적 독립은 당연해졌으며 무엇보다 친족 상도례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줬죠. 어차피 가족이니까 고소 안 하겠지. 신고해봤자 처벌 안 받으니까. 법이 범죄를 조장한 겁니다. 박수홍 사건이 알려지자 국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가족한테 당한 피해자가 왜 고소도 못하냐? 이게 무슨 법이냐? 피해자는 울고 가해자는 웃는 나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친족 상도례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쏟아졌고 수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언론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30년간 일한 돈이 사라졌는데도 법은 가해자 편. 형이라는 이유로 처벌 면제? 이게 법치국가냐? 법학자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친족 상도례는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헌법의 평등권에도 위배된다. 시대에 맞지 않는 악법이다. 그리고 2022년 8월 드디어 헌법재판소가 움직입니다. 재판관 9명 전원이 일치로 친족 상도리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족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거나 처벌을 감경하는 것은 피해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현대사회에서 친족관계의 화목이라는 목적은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건 단순한 법률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70년간 유지되어 온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깨진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수홍의 용기 있는 고소가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명, 기권 9명. 압도적인 찬성이었죠.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핵심 변화 첫 번째, 처벌 면제 조항 삭제. 더 이상 직계 존속이나 배우자라는 이유로 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핵심 변화 두 번째, 친고죄 폐지. 친족 간 재산 범죄도 이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두려워해서 고소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죠. 핵심 변화 세 번째, 소급 적용. 과거에 일어난 범죄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면제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 시행 직후 박수홍의 아내 김다혜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 고생 많았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가 침묵했다면? 그가 가족인데 어쩔 수 없지라고 포기했다면? 아마 이 법은 지금도 그대로였을 겁니다. 박수홍 이후 수많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에게 재산을 빼앗긴 자녀들, 배우자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 형제에게 배신당한 이들. 이제 그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친족상돌의 폐지 이후 가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법이 바뀌자 사회도 바뀌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법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가족인데 어떻게 고소해? 주변 시선이 무서워서. 그래도 피부친데. 과연 법의 변화만으로 충분할까요? 2024년 지금 친족상돌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가 용인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박수홍은 여전히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죠. 하지만 그는 한 가지는 이미 이뤘습니다. 세상을 바꾼 거죠. 가족은 소중합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켜줘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이 범죄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신뢰는 강요할 수 없고 범죄는 관계와 상관없이 범죄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0조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박수홍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30년을 함께한 가족을, 그것도 친형을 고소할 수 있었을까요? 침묵하는 게 더 편했을까요? 아니면 용기를 내서 싸웠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주변에 비슷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제는 법이 당신 편이라고 전해주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는 끝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